야당 단독으로 3개 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소문 수준까지 담았다, 위헌적이고 정쟁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서 정상적이지 않은 판단들을 하는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자체가 소문 수준이라니요. 제가 봐서는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팩트로서 확인될 부분들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넘어서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 그 보도가 되고 나서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특검이 필요한 사항이고, 다른 특검보다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선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는 말에 조금은 좀 아쉬움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주도로 3개 쟁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특검법 그리고 특검법 2개하고 다른 법안까지 해서 지역화폐법 이렇게 해서 3개가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계속 반대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역화폐법 관련해서는 그 부당함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그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근데 이게 강행 처리가 됐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과 별개로 민주당이 정쟁적 소재를 넣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부분, 이번이 3번째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적이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그 수사 범위로 수사할 사항으로 넣어놓은 여러 사항들이 특검을 할 만한 상황에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없이 지금 통과됐다는 면에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것도 검찰에서 아직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검찰의 판단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걸 보고 가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소위 명품백 사건이라는 것도 지금 수사 심의까지 거쳤으니까 곧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뭐 공천 개입 관련한 어떤 의혹 보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의혹이라는 점에서 이 보도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사실관계로 특정해서 뭔가 비리가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한 특검법이 대단히 그 특검이라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안이 법안으로서, 법률로서 성안되는 것을, 성립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제2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에 관련한 것을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냐 이 얘기인데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사항이다. 이걸 떠나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특검 법안이 역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었으면 특검을 동원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법안은 정쟁 요소가 너무 많고 지난 대선부터 계속 어떤 소문과 의혹 이런 것으로 부풀려온 그러한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통과된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도
어떤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미진하면은 특검을 가야 한다는 원칙론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그냥 성급하게 특검으로 가자.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라는 게 검찰 수사 중에도 했던 적이 있고요. 여야 합의가 없이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핑계나 어떤 변명 자체는 조금 뭐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것은 모르더라도 대통령,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와 관련될 수 있는 수사 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아닙니까? 이 배우자께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명품백을 온 국민 앞에서 동영상이 보여지는 가운데서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혐의를 받고 권익위도 오락가락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불거진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 비슷한 혐의에 있는 전주 손모 씨가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2심에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에 이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검찰이 아직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털어내자. 따지고 보면 속된 말로 좀 털어내주자. 대통령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권이라는 것들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죠. 권력이. 최소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이게 여야 합의가 있다거나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현실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국정 운영에 반하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활용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에 관한 권력남용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특검을 받으시고 깨끗하게 털어주는 것. 이게 솔직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저는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곧바로 본회의 재의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이 통과를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이탈표가 있어야만 법안이 재의결에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탈표는 걱정하지 않는다. 못 박은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어떤 개별 법안의 그 내용이라든지 또 그 법안이 성립되는 과정 이런 것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특검이라는 어떤 도구를 정쟁력으로 쓰고 있으면서 완전히 전선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굉장히 성급하고 과격하게 정책 공세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탈표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저희 당 소속 108명의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어도 또 법안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도 민주당이 이 법안 자체를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뭐 당론으로 정하고 말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탈표 걱정 안 한다. 이것은 뭐 당연한 판단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되죠. 재의결까지 계속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정치적 공세로서 이 법안들을 자꾸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 점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이탈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재결 가운데 좀 움직임이 있었던 표가 한 4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8표가 되면 이제 이탈표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4표가 좀 움직임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최병 특검에 대해서는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탈표를 솔직히 기대보다는 이탈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의 많은 부분들이 국민적 의혹이 최병 특검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감으로 다 봤잖아요. 눈으로 봤고 진행 상황을 봤고 검찰의 치욕적인 어떤 출장 수사도 봤고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1심에서 그 전주 손모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당시에 우리 김건희 여사도 이거 무죄 아니겠냐, 같은 수사에 봐야지 무슨 유죄라고 자꾸 특검 주장하냐 했는데 2심에서 전주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이런 의혹들은 피하면 피할수록 쌓여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공천 개입 건들이 더 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마주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는 고민은 상당히 깊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 더 많은 이탈표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하는데, 뭐 국민의힘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네. 민심과는 멀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SNS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공천 거래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M 모 씨라는 분이 그 기사에 이제 중심적인 인물로 나오고 그분이 네. 뭐 김영선 전 의원 또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어떤 뭐 문자를 나눴던 캡처본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히 기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제시돼야 저희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네. 것으로 보고, 개혁신당과도 많이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이제 뭐 김건희 여사 관련성, 뭐 공천 개입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처음 나온 기사를 보면 적어도 한 50% 넘는 부분은 개혁신당 쪽에 중심을 두고 기사를 쓴 걸로 보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당시 현역 의원이었는데 개혁신당이 입당을 하면 개혁신당이 현역 의원이 5명이 되니까 그런처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네. 국고보조금 액수라든지 이런 어떤 이해관계,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를 원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거래로 볼 수 있잖아요. 또 이준석 의원, 뭐 천하람 의원 이런 분들도 같이 회동을 했었고 그 관련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짚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저희 당의 어떤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저희 당의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이 모두 이루어졌고 또 김영선 의원 공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MOC에 대한 게이트라고 명명이 돼 있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정당에서 해야 될 공천에 개입했다는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MOC를 중심으로.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준석 그 당시 대표가 개혁신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낙마하기로 된 공천을 받지 못하는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뭔가 여러 개 거래를 했다. 이거는 2024년도에 다른 일이에요. 그 개혁신당에서 본인들의 정당 이익을 위해서 했던 거래라서 전체 지금 뉴스토마토가 보도하는 이 공천 개입,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준석 의원 자체가 물론 2022년도에는 당 대표였죠, 국민의힘에. 네. 24년도에는 개혁신당의 대표였습니다.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금 중요한 거는 24년도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의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MOC와의 과정에서 어떤 실현을 못했죠. 이득을 본인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건 22년도입니다. 22년도 재보궐에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을 거기에 공천 받게 하는 과정 속에서 MOC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통화한 뒤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거를 준비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5선에 당선이 된 그런 결과가 실현됐기 때문에 저는 24년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22년도를 지켜보면서 전체 맥락에서 과연 이 대통령과 MOC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MOC 이런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펼쳐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마치 이 부분이 이준석 네. 전 의원으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나 나머지 쪽에서 이 사건이 마치 이준석 의원 자체가 이거를 무슨 공천 개입을 하려고 뭔가 회방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쪽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공개된 녹취의 엠모 씨의 얘기는 제3자와 통하는 내용 속에서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게 됩니다. 추석 이전에 예정돼 있었는데 한 차례 미뤄져서 24일에 이번 회동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자, 이번 회동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될 것이냐. 그리고 역시나 큰 관심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점들,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당 정 간의 어떤 합의점,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당연히 그날 만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과 또 정부 간의 어떤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기를 바라고, 당연히 그것이 가장 큰 죄송합니다. 네. 주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물론 이제 한동훈 지도부 성립 이후로 한번 뵌 적은 있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불거졌던 갈등,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그런 만찬 회동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이번 만찬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논의될 것인가, 그리고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결론들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의정 갈등에서 그 대통령실이 물러나려고 만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만찬을 통해서 거기에서 논의될 과제는 아니죠. 결단의 문제입니다. 의정 갈등은 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000명에 대한 직원을 고집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대통령이 결단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그냥 집권여당 대표에게 던져주고 그 뒤에 만찬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만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설득할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의정 갈등, 의료 계획에 대해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고집할 상황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요. 일단 24일로 잡히긴 했는데 추석 이후에 하기로 했는데 원래 30일로 알려져 있다 24일로 당긴 거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공천 개입 부분들이 뉴스로 불거지면서 그리고 이제 특검법 자체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동 대응하자는 입장에서 아마 만찬을 앞당겨서 여러 가지 전국 대안의 부분들이 주 의제가 될 공산이 크고요. 의정 갈등이 무엇보다 시급하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찬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가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는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등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것이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만찬 회동을 공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 이 발언이 어떤 뜻이냐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좀 표현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민심을 앞에 두고 정치를 하겠다는 원칙론을 얘기한 겁니다. 의료개혁 관련해서 전 국민이 연관돼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냐 그것을 가장 앞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의 생각이 그것과 조금 다르다고 한 대표는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그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이것을 마치 또 용산 대통령실과 또 정부와 너무 각을 세우는 모습처럼 보인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민심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또 여당의 대표인 만큼 그 부분을 완화해서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정치 신으로서 좀 이렇게 순수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높이 삽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는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민심이 우선이다. 당연히 그래야죠. 정치라는 것들이요.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그 인터뷰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통령과 불편해지더라도 민심을 따르겠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아닌 거는 아니다고 얘기하겠다. 라는 어떤 공개적인 어떤 국민과의 약속, 또 다른 약속 아니겠습니까? 인터뷰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4일날 만찬을 앞두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최근의 의정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특검법에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하겠다는 일단 밑자락을 좀 깐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4일 만찬에서 어떤 뭐 소리와 메시지로 결론이 나는지 좀 지켜볼 일이다.
그래 보입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기소된 지 2년 만인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1심이 이제야 마무리되는 것이 유감이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마 잠시 후면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심 선고는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0일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마무리되고 다음 달에 선고가 잇따라서 나오게 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처리였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구형이 나오게 네. 되겠죠. 이제 구형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 공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됐죠. 근데 이제 1심에서 어떤 재판이든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을 공격할 곳은 재판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적인 판단도 잠정적인 판단, 검찰 차원에서의 판단보다 확정적인 재판부, 법원에 의한 판단은 대단히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강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네.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있지만 1심 재판도 법원의 판단이라고 볼 때 국민들께서 가질 수 있는 그 여하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장래, 정치적인 어떤 위상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차원에서 1심 판결이 조속히 나와서 국민들께 혼란을 주는 그런 일이 이제 중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법원까지 가봐야겠습니다만 1심 선고 결과, 그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1심 이제 결심 공판을 보면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대학생들한테 했던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러니까 기소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이 무죄가 나더라도 그 기소를 당한 상대는 인생이 만신창이 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뭐 기다리고 말고는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지금 오늘 결심 공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검찰이 억지 수사를 통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증거 사건을 조작해서 한 기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가 거기에 판단이 된다면 사필 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또 이제 재판 결과에서 또 다른 뭐 기대 이상의 어떤 부분들의 의회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도 정치권에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뭐 선고가 나오기 전에 결심 구형 부분부터 한번 좀 지켜볼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